헝가리의 한 오래된 성, 보건공사 중 발견된 것은 녹이 쓴 욕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벽에 새겨진 이름, 엘리자베사 바토리. 사람들은 이곳이 바로 그 악명 높은 피의 백작 부인이 살던 성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매일 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하녀들의 피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소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요? 욕조 안쪽에는 지워지지 않는 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국은 여전히 선명하게 벽을 따라 흐르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잔혹한 연쇄살인마로 기록된 여인의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헝가리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엘리자베타 바토리는 아름다움과 지성을 모두 갖춘 여인으로 불렸죠. 누구도 그녀와 비교할 수 없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신의 선물이라 칭송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신이 준 권력이죠.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서 혼자일 때 그녀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피부의 작은 주름 하나에도 눈빛이 흔들렸고 그녀는 젊음이 자신에게서 도망칠까 두려워했죠. 완벽함을 갖춘 여인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끔찍한 집착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15세의 엘리자베타는 전쟁 영웅 페렌츠 나다슈디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검은 기사로 불렸고 전장에서의 잔혹함으로 유명했죠. 화려한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남편의 손끝에는 여전히 피냄새가 남아있었습니다. 피는 두려운 게 아니오 엘리자베타. 그것은 생명이지요. 그는 전장에서 배운 고문법을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적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고통이 어떻게 힘으로 변하는지. 엘리자베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상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다시 전장으로 떠났지만 그녀의 기억 속엔 한 가지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피의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그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녀가 엘리자베타의 머리를 빗겨주다 실수로 빗을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엘리자베타의 표정이 굳었고 분노가 폭발했죠. 그녀가 하녀의 뺨을 때린 순간 작은 상처에서 피 한 방울이 그녀의 손등에 튀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가 닿은 곳의 피부가 더 밝게 보였던 것이죠. 엘리자베타는 멍하니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네요. 피부가 더 하얘진 것 같아요.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과 피, 두 가지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 안에서 하녀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엘리자베타는 밤마다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거꾸로 매달린 소녀들이 있었고 그녀는 날카로운 도구로 피부를 찔러 피를 모았습니다. 시녀장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마님, 젊음은 피 속에 있습니다. 엘리자베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때론 피해자를 나무에 묶어 꿀을 바른 채 방치하기도 했고 얼음 위에 올려놓기도 했죠.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단지 아름다움을 지키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신이 허락한 특별한 권리라고,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희생이라고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성으로 향하지 않았죠. 귀족의 영역은 함부로 넘을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하녀들의 실종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성 근처 들판에서 발견된 시체들, 온몸이 바늘로 찔린 흔적, 입이 꿰매진 소녀의 모습, 심지어 어떤 이는 성의 여주인이 직접 목을 물어뜯었다는 끔찍한 소문까지 퍼졌죠. 그 성의 여주인이 젊음을 위해 피를 모은대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신부는 분노에 찬 설교를 했습니다. 신의 뜻을 거스르는 자, 결국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자베타는 그 어떤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죠. 그들은 나를 악마라 부르지만 나는 그저 진실을 본 사람일 뿐이에요. 소문은 점점 커져갔고 성 밖의 세상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1610년 겨울, 마침내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이 체이테 성을 포위했고 무거운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 안 곳곳엔 젊은 하녀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욕조에는 말라붙은 붉은 얼룩이, 벽에는 손톱 자국이, 바닥에는 핏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지하실에는 여전히 쇠사슬에 묶인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그녀를 붙잡으러 갔지만 엘리자베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울 앞에 앉아 침착하게 머리를 빗고 있었죠. 피는 생명입니다. 저는 단지 아름다움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죠. 병사들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광기를 마주한 것입니다. 엘리자베타는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귀족의 신분 때문이었죠. 대신 그녀에게 내려진 형벌은 감금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 벽돌로 막힌 문, 단 하나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만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곁엔 깨진 거울 하나가 남아 있었죠. 처음엔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거울 속 얼굴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는 생기를 잃어갔죠.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아름다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1614년 엘리자베타 바토리는 그렇게 벽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범죄 기록 대부분이 고문에 의한 자백과 전원에 불과했으며 막강한 바토리 가문의 재산을 노린 정치적 음모였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엘리자베타 바토리는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